는 아주버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재수씨, 도와주세요. 염치 없는 건 제가 할게요. 고비 있을 때마다 변변 도와주신 거 다 알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좀 도와주세요. 여보, 저랑 우리 그이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길거리에 나 앉아도 쪽방에 새들어서 어렵게 살아간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애들은 무슨 죄예요? 우리 애들한테 그런 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나쁘다고, 참 염치 없다고 욕하셔도 좋아요. 부디 우리 애들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아주버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버님 집에서 식모살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간절해요, 저. 저는 머리를 조아리며 아주버님께 사정사정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했고 아주버님은 안타깝게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내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재수씨, 어서 일어나세요.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죠. 이런 일로 저한테 무릎 꿇지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형이 뭘 어떻게 도와주려고. 해결하는데 들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걱정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형이 너 하나 못 도와주겠어? 들어놓은 적금 깨고 그때 반반 나눴던 돈 혹시 몰라서 가지고 있었어. 부족하면 지금 사는 집 팔고 전세로 돌릴게. 집을 왜 팔아? 그리고 나랑 반반 나눈 거고 나머지는 형 몫이잖아. 그걸로 날 도와주면 어떡해. 그럼 형은 어쩌라고. 괜찮아 임마. 돈은 또 모으면 되지. 당장 내 동생이 죽게 생겼는데 망설이는 형이 어딨어? 넌 내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안 그래? 형, 아주버님은 저희 부부에게 참 아낌없이 주는 분이십니다. 저도 아주버님께 받은 게 많은데 남편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남편 사업을 지켜주기 위해 아주버님은 기꺼이 전 재산을 내놓으셨습니다. 참 염치 없고 죄송했지만 우리 애들은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사업은 큰 고비를 넘기고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아주버님은 결혼하셨어요. 아주버님,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 하늘에서 어머님하고 아버님께서 참 좋아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재수씨. 형님, 아주버님은 우리 남편한테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세요. 그러니 제가 잘 모실게요. 평생 홀로 사시면 어쩌다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형님으로 만나게 돼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 아주버님 잘 부탁드려요. 맞아요. 형은 저한테 엄마랑 아빠랑 다름없으니까 저희가 두 분 잘 모실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더 잘 부탁하죠. 앞으로 우린 한 가족 됐으니까 거리낌 없이 잘 지내요. 우리에게 형님을 처음 소개해준 날. 형님은 어려움 없이 우리와 잘 어우러졌고 밝은 성격이 참 좋았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정말 좋은 분을 만나 결혼하셨다고 생각했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셨어요. 부부 동반으로 같이 여행도 가고 모임을 자주 가졌죠. 기존부터 사이가 참 좋았지만 자주 얼굴을 보니 더욱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사업이 아주버님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주버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함께 사업 시작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아주버님의 능력 역시 좋았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내가 정말 너랑 같이 사업하는 게 맞는 건가 싶다. 그런 생각 마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주버님께서 함께 계셔주시면 이 사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괜히 짐만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짐은 무슨. 너무 겸손할 필요 없어, 형. 우리가 형 일 잘하는 거 뻔히 하는데 계속 그러기야? 참, 수익률은 6대4로 하자. 내가 4, 형이 6. 뭐? 왜 5대5 똑같이 해야지? 난 그동안 형한테 받은 게 많잖아. 하도 많아서 어느 세월에 다 갚아야 할지 막막할 지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갚게 해줘. 형이 조금 더 가져가는 거로. 그래도 그렇지 임마. 너는 애도 있는 놈이. 형도 이제 가정이 생겼잖아. 우리 애들은 돈 많이 들어갈 시기 지나서 괜찮아. 이제 형만 생각하고 살아. 솔직히 형 아니었으면 지금 이 사업도 있지도 못했어. 우리 식구 다 길거리에 나 앉았을 것이고. 맞아요, 아주버님.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게 편히 받아주세요.
우리 남편 아주버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다시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얼마나 이를 악물고 살았는지 몰라요. 아주버님은 저희한테 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유 참, 그렇게 말하니 쑥스럽네요. 쑥스럽기는 좋은 동생 둬서 보기만 좋은데 기분 좋게 알았다고 해. 그래야 서방님하고 동서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아니다. 이 사람 허락 필요 없어. 내가 알았다고 하면 그게 그거지 뭐. 우린 부부니까. 그렇지 동서? 그럼요. 그럼 앞으로 공동사업 대표니까 잘해보자고. 우리 부부의 간곡한 부탁으로 아주버님은 못 이기는 척 수락해 주셨고 그때부터 남편과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제법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아주버님은 빠르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셨습니다. 거기다 워낙 성격도 좋고 인맥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거래처 뚫는 건 시곤종 먹기였죠. 남편과 아주버님의 사업은 날로 성장해 갔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기니까 우리 부부는 앞으로 평온한 일만 생겨날 줄 알았어요. 지난날에 힘든 일을 땡겨서 겪었다 치부하고요. 그렇게 오만 걱정을 하니까 탈이 난 걸까요? 돌연 아주버님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이 다치셨다고? 아니, 어디를 얼마나? 나도 잘 모르겠어. 방금 병원에서 연락받은 거라. 형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얼른 가봐야 할 것 같아. 나 지금 운전해서 가는 길이야. 알겠어. 당신 먼저 얼른 가 있어. 애들 챙기고 금방 따라갈게. 아직 퇴근 전이었던 남편은 전화로 아주버님의 사고 소식을 들었고 제게 전해줬습니다. 저는 서둘러 애들을 챙겨서 친정엄마에게 맡겼고 남편이 알려준 병원으로 이동했죠. 도착해보니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아주버님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주버님은? 남편은 힘없는 눈동자로 어딘가를 응시했고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중환자실이었어요.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아주버님이 보였습니다. 딱 봐도 상태가 심각해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다리 힘이 풀렸고 남편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왜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다 나 때문이야. 형 대신 내가 저기 누워있어야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뭐 때문에 다치신 건데? 오늘 출장이 하나 잡혔는데 내가 가야 했어. 그런데 오늘 뭘 잘못 먹었는지 탈이 나서 대신 형이 출장 갔고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그만. 그래서 아주버님 괜찮으시대? 의사가 뭐래? 응급조치 잘했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깨어나질 않는데. 뭐? 의식이 없다고. 잘못하면 영영 못 깨어날 수도 있다고. 이제 어떡하지? 우리 형 못 일어나고 저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그것도 나 때문에. 약한 소리 하지 마. 왜 그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자책할 것 없어. 아주버님 깨어나실 거야. 아니 꼭 깨어나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마음 약해져서 안 돼. 뭐라도 해봐야지. 그나저나 형님은? 형님께 연락드렸어? 아니, 아직 놀라실까 봐 도저히 연락을 못 드리겠어. 알겠어. 그럼 내가 연락할게. 부모처럼 생각하는 형의 사고 소식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계속 울고 불고 본인의 머리카락을 뜯으며 자책하기를 수십 번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다 힘겹게 형님께 연락했죠. 그리고 잠시 뒤 형님이 놀란 얼굴로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형님! 형님이 등장하자 형님은 힘겹게 일어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저는 놀란 표정으로 유리창 너머 누워있는 아주버님을 바라보며 멍하게 서 있는 형님을 위로했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조치 다 취했는데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의사가 계속 지켜보자고 한 상태예요. 많이 놀라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버님 절대 저렇게 가실 분 아니고 꼭 깨어나실 거예요. 얼마나 강하신 분인데요. 정말 깨어날 수 있는 거야? 죽을 가능성은 없는 거고? 죽기는 왜 죽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두고 봐요. 아주버님 반드시 깨어나요.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대체 어쩌다 그 애가 저렇게 누워있는 게 무슨 소용이야. 저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산속장처럼 가만히 누워있고 기계에 의존해 있는 게 무슨 살아있는 거야. 형님은 이내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주인처럼 형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교수님, 제가 죄송합니다. 형이 저 대신 출장 가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거예요. 제가 갔어야 했는데 형이 가는 바람에.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저렇게 착한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서방님이 갔어야죠. 왜 우리 남편을 보내요? 왜? 그니까 서방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본인보다 더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나보다도 서방님을 더 아꼈다고요. 이래서 같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꺼림칙하더라. 멀쩡히 다른 일 하던 사람 꼬셔서 같이 사업 시작했으면 형한테 잘했어야죠. 왜 서방님이 갈 출장을 우리 남편에게 떠넘기냐고요. 대체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남편이 챙겨줘야 해. 이거 다 서방님 때문이야.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날 남편 없는 여자로 만들어. 만약 못 깨어나고 계속 저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책임져. 나 책임지란 말이야. 형님은 원망 섞인 울음을 토해내며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묵묵히 다 맞아주며 죄인처럼 울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을 말리며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줬어요. 그렇게 우리 셋은 한동안 모든 눈물을 다 쏟으며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형님은 탈진으로 쓰러졌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죠. 저는 그런 형님 곁을 지키다 잠시 남편을 챙기러 중환자실 있는 남편을 보고 내려왔는데 형님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병원을 뒤져 형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형님을 발견했죠. 그런데 형님이 의사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네? 우리 남편이요. 저대로 못 깨어나면 죽는 거 아니냐고요. 아,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기적이란 게 있으니까요. 참, 기적은 무슨 기적? 나한테 괜한 말로 위로할 필요 없어요. 난 아내로서 남편의 생사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요. 저렇게 못 깨어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깨어나겠어요? 그렇죠? 거의 못 일어난다고 봐야 하잖아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경과를 더 지켜봐야. 됐어요. 경과는 무슨. 의사가 딱 보면 모르나. 내가 봤을 때 일어날 가능성 없어요. 내가 궁금한 건 그거 하나예요. 남편이 계속 저렇게 누워있으면 뇌사 판정 떨어지죠? 꼭 뇌사 판정 아니더라도 아내인 내가 포기하면 장기기증 같은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냥 궁금해서 그렇다니까요.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으니까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뒤에서 몰래 지켜봤지만 지금껏 형님과 알고 지내던 중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까 남편을 때리며 절규하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죽음에 관심을 두는 표정이었달까요? 뭔가 소름이 끼치고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계속 지켜보는데 형님이 이번에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비상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형님을 뒤따라서 몰래 들어갔어요. 형님은 계단을 내려가다가 중간에 멈춰서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차에 치일 때 제대로 치였나 봐. 내가 의사한테 깨어날 수 있냐고 막 쪼니까 확실히 대답을 못하더라. 아무래도 못 깨어날 것 같아. 누워있는 꼴이 말도 아니거든. 의사가 말하기를 계속 거리면서 기적 타령하는 거로 봐서 100% 못 깨어나. 시간 어느 정도 끌고 버티다가 내가 동의하면 호흡기 뗄 수 있어. 그 전에 뇌사 판정 떨어지면 더 땡큐고. 하여간 수고했어. 남편 재산 다 가져올 때까지 조금만 더 노력하자. 남편 동생 죄책감 들도록 내가 더 열심히 쫄게. 지가 인간이면 나 모른 척 하겠어? 남편 사업집은 다 나한테 양도하겠지. 아무튼 알겠어. 나 이제 가봐야 돼. 나중에 또 통화해. 저는 놀란 눈으로 가만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인기척에 들통날까봐 필사적으로 입을 막고 형님이 계단을 내려가 사라질 때까지 숨죽였어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열심히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진정되지 않은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응급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침대에 누워 쉬고 있더군요. 동서, 어디 다녀와? 차광님한테 갔다 오는 거야? 네, 형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탈진한 거 두고 나보다 남편이 더 아프지. 내가 아까는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나 봐. 서방님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많이 자책할 텐데. 괜찮아요. 남편은 제가 잘 챙길게요. 아주버님 일로 마음 힘드실 텐데 남편 생각까지 하지 말고 더 쉬세요. 그래. 미안해 동서. 내가 아직 몸이 안 좋네. 나 조금 더 누워서 쉴게. 동서는 내 걱정 말고 서방님 옆에 있어줘. 나도 혼자 이런저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알겠어요. 그럼 이따가 다시 올게요. 저는 아픈 척 누워있는 형님을 두고 다시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었던 상황과 내용을 남편에게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죠. 하지만 섣불리 말하면 괜히 남편 감정만 더 어지러워질 것 같아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난데 네가 일하는 그 흥신소 혹시 사람 찾는 거 말고 다른 일도 알아봐 줄 수 있어? 무슨 일 있어? 뭘 알아보려고? 뭐야? 매형 바람 피워?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뭐가 좀 찜찜한 일이 있어가지고. 뭔데? 오늘 형님이 이상해. 오늘 아주버님이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계시거든?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울고불고 난리치더니 우리 없을 때 의사한테 언제 죽냐고 막 묻고 누군가랑 몰래 전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꺼림칙해. 마치 일부러 사고를 도모한 것처럼. 아주버님 재산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 혹시 네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래?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럼 확실히 뭐가 있네. 간혹 배우자 재산 노리고 일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알겠어. 그럼 내가 한번 알아볼게. 자세한 건 문자로 좀 보내줘. 알겠어. 고마워. 동생은 흔쾌히 알아봐 주겠다고 했고 저는 동생의 연락을 기다리며 남편과 번갈아가며 중환자실에 있는 아주버님을 면회했습니다. 형님은 도저히 처참한 몰골의 남편을 볼 자신이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연락 달라고요. 형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난 뒤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주버님을 우리한테 떠넘겨놓고 뒤에서 뭔가 하려는 수작이구나 하고요. 그렇게 형님을 예의주시하면서 며칠이 흘렀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뭐 좀 알아냈어? 누나, 이거 완전 웃기는 여잔데? 역시나 내 예상이 맞았어. 뭐? 누나 형님이라는 사람 재산 노리고 사고판 짠 거야. 그게 정말이야? 며칠 동안 미행하면 살펴봤는데 내연남이 있더라. 그 남자랑 작정하고 일 벌린 거야. 이거 계획된 사고라고. 거기다 누나 아주버님 이름으로 사망보험금도 많이 들어놨던데? 뭐? 사망보험금? 세상에. 형님이 어떻게 그런 짓을... 애초에 노리고 접근해서 결혼한 걸 수도 있어. 우리 아주버님 어떡하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이걸 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땅한 증거도 없으니 이걸 어쩌면 좋아. 내연남 만난 사진이랑 대화 나눈 거 몰래 녹음해두긴 했는데 이건 증거 효력 없어. 누나가 직접 대화 녹음을 해야 해. 녹음? 그래야 증거 효력이 생겨서 신고하든 뭐라든 하지. 그래? 알겠어. 우선 너 그 사진하고 녹음한 거 나한테 좀 보내줄래? 남편한테 보여주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아. 알겠어. 저는 동생에게 받은 증거사진과 녹음 파일을 당장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안 믿더니 증거사진과 녹음을 확인하고야 제 말을 믿었죠. 어떻게 형수님이 이럴 수 있어? 우리 형은 그것도 모르고.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잡아야지. 아주버님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지만 우리가 대신 싸워드리자. 어떻게? 우리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 해. 형님이 모든 것을 실토하는 녹음 파일이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저는 제가 생각한 계획을 남편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며칠 동안 형님 내연남과 관해 충분한 자료를 얻었고 바로 계획에 실행했어요. 형님, 아니 동서랑 서방님이 연락도 없이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오는 길이야? 형님한테 확인할 게 있어서 왔어요. 확인? 그게 뭔데? 형님, 우리한테 뭐 할 말 없어요? 그게 갑자기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야.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정말 뻔뻔하시네. 우리가 다 봤는데도 시침이 뗄 거예요? 아, 정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시치미를 뗀다고 알아듣게 말해. 좋아요 그럼. 저는 성큼성큼 베란다로 향했고 그곳에서 널어져 있는 남자 속옷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뭐? 이 속옷 누구 거냐고요? 누구 거긴 누구 거야. 남편 거지. 거짓말하지 말아요. 이게 누구 건지 다 알고 왔으니까. 뭐를 다 한다는 거야? 나 정말 동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네. 서방님, 동서 왜 이래요? 남편 일로 크게 충격받아서 머리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알고 왔습니다. 형수님의 추악한 민낯 출료. 참나, 아니 서방님까지 왜 이래요? 난데없이 쳐들어와서 남편 속옷 가지고 누구 거냐니. 진짜 기가 막혀서. 아주버님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이 속옷은 세탁한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방금 건조기 멈추고 꺼낸 건데. 그야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 세탁한 거야. 동서도 알잖아. 내가 남편 일로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 아 그래요. 누가 보면 남편 일로 식사도 거르고 산송장처럼 사는 줄 알겠네. 형님 아주버님 하나도 신경 안 쓰잖아요. 걱정 같은 거 눈꼽만큼도 없고. 걱정하는 사람이 이럴 수가 없지. 우리한테 아주버님 떠난 게 듯 버리고 병원 한 번도 안 찾아오셨잖아요. 좀 나아졌는지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할 법도 한데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오로지 궁금한 건 언제 죽는지 깨어날 가망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뿐이고. 뭐? 나 그날 형님이 병원에서 전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전화하는 거? 네 형님. 내연남한테 전화하는 거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어떻게 형님이 아주버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아니지. 애초에 아주버님 돈 노리고 접근해서 결혼한 거죠? 아무리 돈이 탐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목숨을 그리 쉽게 여길 수 있어? 이거 범죄야. 내연남이랑 딸고 감히 아주버님을 사고로 위장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연남이라니? 동서 말 조심해. 아무리 미쳐도 그렇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모함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명예훼손이라고? 명예훼손 같은 소리 하네. 너한테 명예라는 게 있니? 너 우리 아주버님 앞으로 사망보험도 여러 개 들어놨더라. 내연남이랑 짜고 사고를 위장시켜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래놓고 뭐?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 아주버님 그렇게 만든 건 남편 탓으로 돌렸잖아. 너 때문에 우리 남편은 그날 이후 지옥 속에서 살았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무슨 소리를 해대는 거야? 위장이라니. 사망보험금은 또 뭐고 내연남까지는 헛소리 들어주겠는데 그 뒤는 진짜 아니다. 동서 나중에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증거 있어? 나한테 내연남이 있고 일부러 사고 냈다는 증거 있냐고. 그래 말 잘했다. 우리가 증거 하나 없이 이럴까봐? 네 내연남이 다 불었어. 녹음도 다 해놨고. 뭐?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잔뜩 겁에 질려서 제발 봐달라고 빌더라. 그러면서 네가 다 시킨 거라고. 자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면서 너랑 모의한 것들 자세하게 말해주더라고. 이런 미친. 지금 그 소리를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된다고. 이 핸드폰에 다 녹음돼 있어. 넌 이제 끝이야. 경찰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네 추악한 민낯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 네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참여할 기회라도 주고 싶었다고. 한때나마 한 가족이었으니까 너한테 베푸는 마지막 배려야. 곧 경찰이 찾아올 거야. 이제는 네가 지옥으로 빠질 차례고. 저는 녹음된 게 하나도 없는 핸드폰을 들이밀며 계속해서 형님을 압박했습니다. 제 도발에 잔뜩 겁먹은 표정을 짓더니 불안한 표정으로 본인 핸드폰을 들어서 어딘가로 전화하더군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연남에게 전화하는 거였어요. 미리 다 예측했던 터라 이미 손을 써뒀습니다. 동생에게 내연남 뒤를 밟게 했고 내연남이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서
핸드폰을 맡겨놓았을 때 형님 집으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내연남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몇 번이고 더 전화해보더니 잔뜩 신경질을 내며 전화기를 집어던졌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우 진짜. 이 미친놈이 죽으려면 쟤 혼자 죽을 것이지 의리 없게 날 버려? 이제 형님이라고 하기도 싫으네요. 그 여자는 혼자 씩씩거리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더니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그 새끼가 뭐라고 했든 그거 다 사실 아니야. 오히려 시키는 대로 한 건 나라고. 뭐? 그 새끼가 먼저 사고로 위장해서 남편 죽이고 보험 달자고 했어. 거기다 남편 사업 지분 이야기 듣더니 그것까지 가로채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막 꼬셨단 말이야. 그래서 출장에서 돌아온 아주버님을 차로 치웠니? 일부러 CCTV 없는 곳 골라서 아주버님 치고 뺑소니로 위장한 거야? 그래, 그거 그놈이 친 거야. 난 아니라고. 같은 장소 찾아본 건 맞는데 차로 친 건 그놈이 한 거야. 난 그냥 보험금 조금만 받아도 된다고 했어. 죽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렸다고. 그런데 그놈이 돈에 미쳐서 확실하게 죽여야 탈이 안 난다고 속도를 더 높여서. 아무튼 동서, 난 진짜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었어. 순간 돈에 욱해서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간 산 정이 있는데 정말 죽길 바라지 않았다고. 나한테 증거도 다 있어. 그놈이랑 대화 나눈 거, 문자 보낸 거 다 모아뒀어. 혹시 날 배신할지도 모를까봐 챙겨두길 잘했네. 내가 그 증거 다 줄게. 나는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차로 친 건 그놈이니까 그 새끼만 신고하면 될 거 아니야. 뭐라고? 어차피 이 일 동서하고 서방님밖에 모르잖아. 그놈 전과도 많아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형사들이 안 믿어줄 거야. 동서랑 서방님만 입 다물어주면 난 피해갈 수 있어. 나중에 남편 깨어났을 때 내가 옆에 있어야 하잖아. 나 없으면 그 사람 어떡하라고. 겨우 깨어나서 충격받고 또 쓰러지게 할 거야? 서방님, 형이라면 끔찍하잖아. 정말 형이 또 충격받아서 쓰러져도 괜찮아? 그 여자는 참 가증스럽게도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버님의 목숨을 협박 삼아서 말이죠. 남편은 그 여자를 경멸스럽다는 듯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너 같은 년하고 부부로 사는 것보다는 낫겠지. 뭐? 내 형을 위해서라도 네 년은 반드시 콩밥 먹게 할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대화 다 녹음 중이었거든. 뭐라고? 남편은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러다 화들짝 놀라서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맞아. 네가 우리 덫에 걸려든 거야. 애초에 네 내연남이 실토한 건 하나도 없었어. 녹음해둔 것도 없고 그저 네가 다 털어놓기만을 바랬지. 내가 너희 심리를 잘 알거든. 아무리 불륜 사이고 끔찍한 짓을 같이 공모했어도 가장 큰 적은 서로라는 거. 내연남이 다 불었다는 말에 바르르 떨면서 네 살길 살려고 용 쓰는 거 잘 봤어. 네가 자백한 거 다 녹음했고 넌 진짜 끝이야. 저와 남편은 그 집을 빠져나와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제발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사정사정하던 그 여자는 이내 오만 욕을 날리며 우리 부부를 저주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내연남과 그 여자는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우리의 증거를 토대로 수사가 시작됐고 둘의 공모 사실이 입증되었어요. 둘은 끝까지 참 보잘것없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큰 죄를 씌우기 급급했죠. 한동안 아주버님 일로 저와 남편은 경찰서를 자주 오갔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처럼 아주버님의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의식을 차린 아주버님께는 그 여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충격받으실까봐 쉬쉬하며 잘 얼버무렸죠. 하지만 아주버님은 우리의 태도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아주버님. 형님은 친정에 가 계세요. 일이 좀 생기셔서. 나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깨어났는데 아내가 나를 안 찾아올 리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저희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여보? 저기, 그게 형, 사실은... 여보! 남편은 말을 할까 말까 고민 섞인 표정을 지었고 저는 혹시나 실수할까봐 서둘러 남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남편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형도 알 건 알아야지. 우리가 막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형, 괜찮아? 이 사람은 조금 더 괜찮아지면 이야기하자고 말렸는데 계속 형수 찾으니까 숨기는 것도 한계인 것 같고 무엇보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잖아. 아무리 그래도 형한테는 안 하니까.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아주버님은 역시나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남편의 손을 잡더니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어요. 알려줘서 고맙다. 아내한테 큰일이 생긴 것 같다 싶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 형, 정말 고마워. 재수씨도 고마워요. 하마터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아주버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배신당한 건 참 충격이고 슬픈데 그래도 날 사랑해주는 가족들 때문에 한편으론 행복해요. 늘 내가 챙겨줘야 할 것 같던 내 동생이 날 지켜주고 챙겨주니까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는 뭐라 할 말이 없다. 고맙기는 형 일인데 당연히 우리가 챙겨야지. 남도 아니고 형은 하나밖에 없는 내 형이잖아. 그래요 아주버님. 아주버님이 우리 부부에게 얼마나 희생하셨는데요. 이걸로 다 갚았다고 생각 안 해요. 앞으로도 두고두고 갚을 거예요. 그러니 얼른 건강 회복하시고 다시 전처럼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죠. 반드시 건강 챙기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저 아내 일로 쉽게 꺾이지 않으니까 날 지켜준 두 사람에게 고맙고 또 고마워서라도 꼭 일어나야죠. 아주버님은 우리 부부의 염려처럼 크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우리와 함께 잘 이겨내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크게 걱정했는데 아주버님은 훌훌 털고 일어나셨어요. 물론 후유증이 남아서 고생은 계속해야 하지만 우리 부부가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을 실어드리려 합니다. 현재 감옥에 수용되어 있는 두 사람은 평생 지옥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항상 다양한 사연들을 많이 봐오곤 했는데 아마 사연을 보내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어리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현재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여자이고 이미 결혼을 한 번 하고 돌아온 돌싱이랍니다. 처음에는 어린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인생 공부한 셈 치려고 해요. 세상을 다 아는 줄 알았던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 부족했던 어린아이였을 뿐이었고 제 어린 눈으로 선택한 남자도 최악이었던 거죠. 이런저런 경험으로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는 저는 오늘 천천히 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저는 다른 또래들보다 제 인생이 더 잘 흘러가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여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원하는 건 모두 가질 수 있었고 필요한 건 모두 옆에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걸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고요. 저는 그렇게 대학도 다 졸업했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관세사 준비를 하던 도중 갑자기 저에게 어떤 바람이 분 건지 고시 공부에 갑작스런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고 정해져 있는 탄탄대로로 걷고 싶었지만 제가 진정으로 관세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고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만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많은 다른 학생들처럼 저는 항상 등 떠밀려 공부를 해왔고 등 떠밀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도 많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부모님께 일단 공부를 중단한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저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아직 20대 초반에 가까운 나이인지라 여행을 몇 년 동안 다니거나 외국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도 인생은 길고 저를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부모님은 저의 생각을 존중해 주셨고 언제 돌아와도 환영이니 경험하고 싶은 건 모두 경험하고 돌아오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참 감사했어요. 여태껏 제 모든 선택을 지지해 주신 분들이었으니까요. 한 달 정도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제가 진정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오다가
저는 외국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나가보기로 합니다. 해외여행은 종종 나갔지만 외국에서 부모님 없이 오래 생활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자립심도 기를 수 있겠다 싶었죠. 워킹 홀리데이는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나이 제한도 있었기에 저에게 좋은 기회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외국으로 나가기로 결정한 후 제 돈을 모아서 나가보기로 했어요. 20살 때 모아뒀던 알바비는 모두 노느라 다 써버렸으니 이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해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저는 병역에 있었던 카페에서 알바를 하기로 했고, 그곳에서 저는 유독 저에게 잘해주는 한 남자 알바생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보다 1살 연상인 남자였고 새벽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사는 분이었죠. 외모도 제 이상형과 똑같았고 다정하고 섬세하고 그때 당시에는 부족한 게 없는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알바생 오빠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던지 항상 일 끝난 저를 기다려주고 데려다주곤 했죠. 유나야, 너가 외국으로 나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것도 알고 내가 너를 만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정말 진심으로 너를 많이 아끼고 좋아해. 일할 때도 자꾸 너가 걱정되고 눈길이 자꾸 가. 혹시 너가 마음이 있다면 나랑 만나보지 않을래? 아직 우리 어리지만 난 진지하게 잘 만나보고 싶어. 좋은 짝을 찾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그렇게 알바생 오빠는 저에게 마음을 고백해줬고 저 또한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지라 서로 좋지 않은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외국을 나갈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자친구는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연애 때 잘 못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냐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남자친구는 저를 사랑해줬고 예뻐해줬어요. 예쁘지도 않고 평범했던 저를 항상 공주처럼 대해줬던 남자였죠. 너무나 행복해서 이 행복이 깨질까 불안할 정도였어요.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틈틈이 저와 만나던 남자친구는 공부가 너무 잘 되어가고 있다면서 금방 합격할 것 같다는 자신감을 내보였어요. 유나야, 우리 아직 너무 어린 것도 알고 서로 준비한 게 많이 없는 것도 아는데 혹시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면 어떨까? 너 같은 여자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아. 되게 갑작스럽긴 한데 오래 잘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빠도 아직 시험 친 것도 아니잖아. 이번에 무조건 붙을 수 있어. 나만 믿어. 한 번만 잘 생각해봐. 미리 결혼하고 아이는 나중에 갖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 우선 잘 생각해볼게. 결혼은 현실이라잖아. 남자친구는 평소 장난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직 20대 초 중반이라 당황스러워 생각해본다고 말하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기도 하셨다고 하고 저도 좋은 인연이 있다면 굳이 미룰 필요 없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해왔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계획을 바꿔서 제 대학 전공을 살린 일반 마케팅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돈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자신 있다는 공무원 시험을 계속 공부했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도 받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가 무직인 것을 걱정하셨지만 만나보시고는 좋은 친구라며 허락을 해주셨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 기쁘시다면서 응원해 주셨고 저희는 반반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을 보니 그렇게 하는 게 따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엄마께서 저를 부르시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유나야, 혹시 집은 우리가 하는 건 어떻니? 자세히 얘기를 못 들어봤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너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둔 돈도 넉넉히 있기도 하고 굳이 사랑하는 사이에 재고 따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해. 정말이야?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희 친정에서 집을 해주시게 되었고 저희의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아무 반대 없이 진행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순조롭게 가는 게 더 불안할 정도였달까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는 만큼 저희는 주변 친구들의 관심사였고 자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죠.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된 거냐, 아기가 생겨서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꼭 나오는 단골 질문이기도 했고요. 제 친구들은 아직 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남자친구 주변 친구들 중에는 사업하는 친구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았고 저희 나이에 사업을 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인지라 남자친구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근데 오빠 친구들 중에 유독 사업하는 오빠들이 많은 것 같네? 사업장 있는 친구들도 많고 나중에 오빠도 사업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사업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잘 못해. 사업은 무슨 사업? 그럴 자본도 없고. 남자들 로망이 사업이라지만 난 제외야.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는 공무원이 내 길이라며 선을 그었고 시간이 흐르며 남자친구는 그렇게 제 남편이 되었어요. 인터넷을 보니 한 달 만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오래 걸리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던 건 제 오산이었고 저희는 서툴지만 꼼꼼히 알아보다 보니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그동안 남편도 공무원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겠죠. 네, 맞아요.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어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결혼을 진행하면서 고시 공부를 한다는데 그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남편이 준비한 건 알고 있어서 위로를 열심히 해주었죠. 아구 오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쉬워? 우리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잖아. 보러 다닌 곳이 몇 군데고 얼마나 바빴어. 남들은 집중해서 하루 종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오빠가 조금 욕심부린 것도 있겠지. 맞아, 너 말이. 남들은 잠까지 아껴가면서 공부하는데 너랑 드레스 보러 다니고 어른들 인사드리고 다니고 말이 안 됐지. 그래서 나 한 번 더 해보려고. 어? 공부를 1년 더 하겠다고? 응. 아깝잖아. 분명히 이번엔 붙을 것 같았는데 붙으면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아. 이제 가정도 생겼으니 나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1년만 좀 고생해줘. 내가 돈은 어떻게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게. 사실 저는 남편이 고시에서 떨어지면 다른 일반 회사라도 들어가려고 할 줄 알았어요. 이제 당장 가정이 생겨버렸고 책임져야 할 와이프가 생겼는데 고시 공부를 1년 더 한다는 건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죠. 저도 당장 나가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일하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여태까지 공부한 것도 있었고 원하던 일이 있었으니 후회 없이 1년 더 해보라고 저는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그동안 저희는 더 아껴 쓰고 절약하기로 했고요. 사실 다시 공부하게 된 2년차 초반에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책상에 저희 사진도 붙여놓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매일 일기로 쓰는 것 같았고요. 친구들이랑 일절 연락도 없이 집에서 제가 회사 간 사이에 공부만 하는 것 같아서 안쓰러운 마음도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이번에 꼭 되기를 저도 기도하며 시간이 흘러간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잠도 줄여가며 공부에만 몰두하던 남편이 하루는 공부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친구와 잠깐 얘기만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죠.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게 실수였던지 남편은 물고가 트인 듯이 주체를 하지 못하고 고민 상담을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나가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눈치 보며 말을 건넸을 때는 이미 늦은 것 같더라고요. 오빠, 근데 혹시 오늘은 공부 안 하는 거야? 요새 조금 잠도 많이 자고 예전보다 흐트러진 것 같아서. 절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유나야, 나 공부 안 해도 돼. 지금 공무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미래를 봐야지, 미래를.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더라고. 주변 애들 얘기 들어보고 다니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다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이렇게 헛바람이 들었어? 헛바람이라니. 너야말로 무슨 소리야. 회사 안에만 있으니까 너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내 친구들처럼 굵직하게 이 세상에 이름이라도 날려야지. 안 그래? 오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선 시험에 집중해. 지금 일주일은 날려먹었어.
가정 생겼으니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나랑 약속해. 쓸데없이 일 벌리지 않겠다고.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는지 남편은 제가 말한 대로 정말 헛바람이 들어보려고 친구들하고 계속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자라면 큰일을 하겠다면서 계속 큰 소리를 치곤 했죠. 쓸데없이 일 벌리지 말라고 저도 큰 소리를 쳤지만 남편이 말을 듣지 않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당장 저는 회사를 나가야 해서 남편을 계속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잔소리만 계속하던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도 남편이 없길래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계속했지만 남편은 받지 않는 겁니다. 10통을 했을까 20통을 했을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주 술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요. 마누라, 우리 마누라. 미쳤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너 아주 막 나가기로 한 거야? 대체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술은 또 어디서 마셨어? 돈은 또 어디서 나고? 우리 마누라 내가 고생 절대 안 시킬 거야. 절대. 앞으로는 단단대로야 아주.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아우, 술 냄새. 내가 진짜 미친다. 미치겠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을 눕힌 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친구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었거든요. 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답답해서 화병이 걸릴 것만 같았고 저는 그렇게 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어이, 유나야, 왜 앉아있어? 앉았어? 아우, 머리가. 아우, 미안.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너 제정신이야? 나한테 이렇게 해도 돼? 책임지겠다며. 더 잘하겠다며. 근데 지금 너 모습을 봐. 술 냄새,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뭐? 마누라 고생 안 시키겠다고? 지금 널 보는 내 가슴이 찢어져. 내가 돈 벌어오라 그랬어?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유나야, 내가 미안해. 근데 곧 큰돈 벌 수 있어. 나만 믿어, 어? 딱 한 달만 기다려. 딱 한 달만. 너 어디 배 타러 가니? 무슨 한 달 만에 큰돈을 어디서 어떻게 벌어올 건데? 나 요새 밤에 알바 찾는 거 모르지? 엄마 아빠한테 말할 수도 없고 가뜩이나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친구들한테 돈 빌려봐. 그럴 줄 알았다는 소리 나오지. 너 왜 그렇게 뱉은 말을 못 지키니? 오빠만 믿고 딱 기다리라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집을 박차고 나왔고 눈물을 삼키며 회사로 향했어요. 당장 이혼을 해야 하는지 생각도 했지만 그러기엔 아직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정말 애증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골치가 아파 항상 두통약을 달고 살았고 체력이 바닥이 나버렸죠. 당장 생계에 여유가 있어야 했기에 저는 친한 언니 식당에서 알바를 하기도 했고 최대한 아껴 쓰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뒤 남편이 또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오빠 어디야? 왜 집에 안 들어와? 지금 몇 시야? 또 무슨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떡해. 나 집 날렸어, 유나야. 나 어떡해. 무슨 집? 우리 집? 너 우리 집으로 뭐 했어? 친구가 투자하래서 담보로 잡고 투자했는데 내 친구가 사라졌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믿으라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알던 자식인데. 뭐? 너 그러라고 엄마가 공동명의로 해준 줄 알아? 사업 투자? 아, 진짜 미치겠다. 너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대체 왜 그러냐고. 어떡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잘해보려다가 큰돈 벌 수 있다길래 정말 미안해. 그 사람 잡을 수 있어? 신고는 했어? 이미 했는데 아마 못 잡을 것 같대.
주변 사람들 말로는 동남아로 이미 넘어갔다고.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죄 지은 것 하나 없는데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저에게 주시는 건지 엉엉 울고 말았죠. 남편은 친정에서 해주신 공동명의의 집을 담보로 투자를 했는데 그걸 날렸다는 거예요. 저는 공동명의라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 줄 알았는데 다른 금융권으로 일을 벌였나 보더라고요. 정말 암담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남편의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졌죠. 말 그대로 날린 거예요.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말죠. 남편은 계속해서 빌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혼은 둘째치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기에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부모님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말도 안 된다. 한심하다고 혀를 차시는 엄마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직 어리니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거다라는 아빠로 의견은 갈랐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해주신 집을 날려버린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속으로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급한 불부터 끄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생각이 더 컸죠. 그렇게 저희는 갑작스럽게 저희 친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엄마 아빠는 함께 살도록 배려해 주셨고 남편도 엉엉 울며 저희 부모님께 용서를 빌곤 했죠. 어찌나 진심을 다해 울면서 비는지 저희 엄마 아빠도 마음이 조금 흔들리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마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엄마 아빠 말에 많이 흔들린다는 것을요. 그렇게 엄마 아빠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하셨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영원할 사이가 아니라는 건 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업에 눈 돌리지 않고 바로 취업해서 어디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한 번만 지켜봐 주세요. 라고 말을 했기에 처가에 들어오고서는 계속 취업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잔소리할 힘도 없었고 최선을 다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기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몇 번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 같더니 술술 정신 못 차리고는 친구들을 또 만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하게 됐죠. 너 또 친구들 만나고 다녀? 왜? 또 어디 투자하래? 큰돈 만지게 해주겠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나도 돈 많이 잃었고 하니까 속상해서 얘기 들어주고 하는 거지. 면접도 보고 있잖아. 왜 그래? 엄마 아빠 보는 눈도 있잖아. 조용히 집에서 취업 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안 돼? 내가 오빠를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눈치 보고 다니느라 힘들어. 처가살이 하는 내 몸 모르지? 누가 처가살이 하라고 등 떠밀었어?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살게 된 거잖아. 또 그런다 또. 그만하자. 말만 길어지니까. 용돈이나 더 줘. 요새 취업 알아봐주고 하는 곳에 돈 내고 해야 되더라. 친구들이랑 술 먹고 다니는데 무슨 용돈이야 용돈은? 저번에도 필요하다 해서 챙겨줬잖아. 안 돼. 그 후로 남편은 빈정이 상한 건지 완전히 비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지금 잘못한 게 있나요? 마냥 예뻐서 용서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닌데 남편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칼은 아무 때나 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칼을 뺄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남편은 몰랐나 봐요. 다만 저는 친정에 너무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생각보다 취업 준비 기간이 더 늘어났고 부모님께서 저희 때문에 돈을 이래저래 너무 쓰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불효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을 했죠. 빈정상한 티를 내는 남편도 얄미웠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아무 돈도 받지 않고 공짜로 먹고 재워주기도 짜증났던 게 사실이었어요. 오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자. 아니 갑자기 왜? 장인 장모님이 우리 상황 다 이해해주고 계신 거 아니었어? 그것도 정도껏이지. 지금 몇 달째야? 생활비라도 조금 보태드리자고. 요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어른 행세하려면 어른으로서 책임도 져야지. 오빠도 뒤로 모아둔 돈 있거나 시댁에서 받은 돈 있으면 이제 우리 부모님 챙겨드리자. 아니 내가 왜? 혹시 부모님이 돈 달래? 같이 살아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니네 부모님 웃긴다. 사실 우리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고 급한 불은 이미 껐으니 너 돈으로만 살아갈 수도 있잖아. 나도 조금 알바는 하고 있으니 생계 유지는 되고 적적하실까봐 같이 살아드리고 있는 건데 참 할 말 없게 만드시네. 난 내가 조금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쳤어? 누가 손해를 봐 지금? 너가 점심을 하기를 해 저녁을 하기를 해? 취업 준비한답시고 방 안에서 탱자탱자 노는 거 챙겨주고 청소해주시는 게 누군데? 나 엄마 아빠 보면 눈물부터 나와 요새. 너무 죄송해서. 천생에 무슨 죄를 지셨길래 아직까지 자식 뒷바라지를 하고 계시고 사위 뒷바라지까지 하셔야 하는지 정말 통탄스럽기까지 하다고. 적적하실까봐? 너 정말 말을 함부로 한다. 네가 집 팔아먹어서 온 건데 뭔 개소리야. 우리 부부로서는 이제 끝났어. 생활비 내놔. 아님 나가던지. 너 그거 진심이야? 부부로서 끝이라는 게 뭔 소리야? 무슨 의미야? 너 내가 돈 날렸다고 무시하는 거지? 어? 핵심 파악이 죽어도 안 되는구나. 너 돈 날렸을 때 남자는 한번 크게 잃을 수도 있다고 감싸주던 거 우리 아빠야. 그 말을 잘 생각해봤던 건 나고. 근데 뭐? 억지로 살아주는 척 하기는 갈 데도 없으면서. 생활비 드리자는 저의 말에 남편이 했던 저 말을 저는 죽어도 잊지 못할 거예요. 본인이 돈을 날려서 얹혀 사는 거면서 그놈의 자존심 때문인지 적적하시니 같이 살아드리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죠. 저는 전날 이후로 완전히 이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를 우습게 여기는 건 괜찮았어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니네 부모님이 웃긴다는 말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혼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알아보고 다녔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부모님께 이혼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맘대로 하라며 아무 말씀 하시지 않더라고요. 아마 어린 나이에 돌싱이 될 제 모습과 남편에 대한 분노와 저에 대한 안쓰러움까지 많은 감정들이 오갔겠죠. 그렇게 폭풍전야의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가씨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자주 연락을 하지 않고 챙겨주지 못했는데 갑작스런 연락에 조금 당황스럽고 겁이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새언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라 놀라셨죠? 네, 아가씨.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저 사는 게 바쁘다고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다름이 아니고 만나 뵙고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시간 되세요? 잠깐이면 돼요. 네, 제가 아가씨 집 주변으로 갈게요. 내일 점심쯤 보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내일 봬요. 갑자기 아가씨는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불러냈고 저는 느낌상 제 남편 이야기겠거니 싶었어요. 남편은 시댁에도 돈을 빌렸나 아가씨한테 돈을 빌린 건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전 아가씨를 만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제 인생에 대해 한탄을 했는데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하얘졌달까요?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되었고 저는 카페에서 긴장한 상태로 아가씨와 만나게 되었어요. 아가씨 잘 지냈어요? 갑자기 어쩐 일로? 사실 저 결혼하신다 할 때도 따로 제 의견 말씀드린 것도 없고 결혼 생활 중에도 제가 숫기가 없어서 많이 말씀도 못 나누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